2022년 대한민국 가요계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논란에 대해 당당하게 일침을 가한 뮤지션이 있다. 그는 바로 대한민국 전설의 락그룹 부활의 리더 김태원. 오늘은 대한민국 락의 전설 그룹 부활과 리더 김태원에 대해 알아보자. 탄생 1965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막내 아들이었기에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지면서 자랐다고 한다. 국민학교 4학년 때는 축구를 좋아했으며 충암고등학교를 다니다 잘려서 숭실고등학교로 전학한 후 여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타를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기타를 쳐주고 싶어 2년이 걸릴 기타를 1년 만에 쳐냈었다고 한다. 그렇게 기타와 사랑에 빠진 김태원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야간업소에서 기타 연주를 하며 그의 음악 인생의 시작을 알린다. 부활의 탄생. 고등학교 졸업 무렵 지방 야간업소에서 기타 연주자로 일했으나 월급을 압류당하거나 술 취한 손님들의 횡포가 지속되는 삶에 회의를 느꼈고 20살 무렵 다시 서울로 올라와 서대문의 악기 연습실에서 베이스 연주자 이태윤과 기타리스트 이지웅, 드러머 황태순과 함께 1985년 4월 7일 부활의 전신그룹 디엔드를 결성한다. 같은 해 락밴드 신화위의 보컬에서 잘린 김종서를 디엔드로 영입하며 밴드 이름을 부활로 바꾼다. 1985년 부활은 파고다의 수많은 밴드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강남엔 신화위, 강북에는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생겨났다. 김종서는 부활의 멤버가 된 지 6개월 만에 음악적 견해 차이로 인해 그룹을 탈퇴하였고 이때 김태원은 연습실에 자주 놀러오던 동네 후배 이승철을 부활의 메인 보컬로 영입한다. 이듬해인 1986년 그룹 부활은 첫 앨범 락 윌 네버 다이를 발표한다. 부활의 1집 락 윌 네버 다이는 13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신인 그룹 부활을 전국에 알린다. 당시 여성들은 희야에 열광하였고 남성들은 비와 당신의 이야기에 미쳐버렸다. 선풍적인 인기와는 별개로 이 앨범이 발매되고 김태원과 이승철을 제외한 원년 부활의 멤버들이 전부 교체된다. 멤버 전원이 교체되는 통증을 겪었지만 부활의 2집 앨범 리멤버 또한 엄청난 인기를 끈다. 대중들에게 마지막 콘서트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회상 3위 이 앨범의 대표 수록곡이다. 대마와 몰락 그리고 제기. 음반 판매량이 100만 장 이상에 육박할 만큼 엄청난 흥행을 이끌며 승승장구하던 부활은 1987년 김태원의 마약 복용과 1989년 이승철의 팀 탈퇴로 인해 허무하게도 해체되어 버린다. 이후 김태원은 또다시 1991년 대마초 복용으로 입건되어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마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김태원은 외진 섬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약병을 과감히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일화도 있다. 그러나 결국 약병을 건지기 위해 수경까지 쓰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한다. 마약과 함께 망가져버릴 대로 망가져버린 그와 부활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 이가 있었으니 부활 역대 보컬 3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고 김재기이다. 동창이었던 장동명 목사의 소개로 알게 된 김재기는 김태원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무렵 끊임없이 면회를 왔고 지속적으로 그의 음악 활동을 독려해줬다고 한다. 김태원은 이런 김재기를 영입하여 부활 3집 기억상실을 제작하지만 1993년 한창 3집 앨범이 제작 중이던 당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다. 첫날 밤까지 통화했던 김재기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 그의 유지에 따라 음색이 비슷했던 동생 김재희가 형 대신 녹음에 참여해 부활의 명앨범 3집 제작을 마쳤고 고 김재기의 목소리가 담긴 3집 기억상실을 발표하면서 김태원과 부활은 완벽한 재기에 성공한다. 고 김재기의 목소리로 녹음된 사랑할수록과 소나기가 대중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1994년까지 137만 장까지 팔려 부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김태원은 김재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부활도 없었다 라고 회자했다. 여담으로 형의 자리를 대신해 라이브 무대에 서며 부활의 전성기를 이끈 김재희는 추후 부활 4집 잡념에 관하여가 상업적으로 실패하며 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과 마음이 약해져 팀을 떠나게 된다. 론리 나이트. 4집의 참패 이후 김태원은 보컬 박완규를 영입하며 5집 불의 발견을 발표한다. 박완규 하면 떠오르는 명곡 론리 나잇이 이 앨범의 대표 수록곡이다. 악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음유를 낚기 위해 낚시를 떠난다는 김태원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낚시를 하던 중 불현듯 론리 나잇의 멜로디가 떠올랐고 원곡의 제목을 레이니 나잇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후일 소속사 사장의 의견대로 론리 나잇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으며 역시 대히트를 친다.
박완규는 엄청난 네임밸류를 형성하지만 경제적 사정 그리고 당시 엄청난 연습량과 김태원의 하드한 디렉팅 요구에 지쳐 팀을 탈퇴하고 솔로 가수로 전향한다. 암흑기를 거쳐 다시 새벽으로 5집의 성공과는 다르게 부활의 6, 7집은 흥행에 실패한다. 이 과정에서 멤버 및 보컬의 교체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7집을 함께한 보컬 이성욱에 대해서 김태원이 자신이 재물에 눈이 멀어 이성욱을 탈퇴시켰다 라고 인정하기도 한다. 여러모로 암흑기를 겪던 부활은 이승철이 가수 겸 제작자로 참여하여 스페셜 음반을 기획한다. 이 앨범이 바로 부활의 8집 새 벽이다. 그동안 제작한 여러 명곡들을 리메이크하였으며 타이틀곡 새벽 또한 엄청난 명곡으로 회자된다. 그러나 단연 이 앨범의 주인공은 역시 김태원의 역작 네버엔딩 스토리이다. 김태원은 워낙에 곡이 안 나오고 아내마저 캐나다로 말없이 가는 등 힘든 상황이 반복되자 강변북로에서 아내가 너무 그립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자살 충동까지 겪다. 꿈에서 불현듯 네버엔딩 스토리가 생각이나 작사, 작곡했다고 한다. 네버엔딩 스토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상 최고의 발라드로 손꼽힌다. 서정록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상파에서 9년 만에 2주 동안 SBS 인기가요 1위를 차지하였고 2002년 노래방 애창곡 1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네버엔딩 스토리로 대표되는 8집 앨범은 당시 mp3로 음반 시장이 침체되고 월드컵까지 겹친 걸 감안하더라도 판매량 25만 장이라는 대박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승철이 정규 보컬이 아니라 제작자로 참여하면서 김태원과의 사이에서 불화가 발생한다. 이승철은 자신이 부활에 소속된 보컬이 아닌 밴드 부활과 함께하는 가수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이승철과 부활이라는 명칭을 계속 고집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의 음악 인생 전부를 걸며 함께해온 부활이 이승철의 밴드로 전락하는 모양새에 기분이 상한 김태원은 이승철과의 갈등이 심해졌고 결국 8집 앨범을 마지막으로 이승철은 다시금 부활을 떠난다. 탈퇴 이후로도 이승철은 MR을 들고 혼자 행사를 뛰기도 하는 등 김태원의 성질을 긁었다고 한다. 2000년대 그리고 현재 이승철이 탈퇴하고 9집에서 새로이 보컬 정단을 영입하였으나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단이 부른 타이틀곡 아름다운 사실은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 삽입되고 영화의 성공과 더불어 중국으로 진출되기도 한다. 아름다운 사실이 흥행 아닌 흥행을 하였으나 보컬 정단은 음반사가 원하는 보컬리스트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팀을 떠난다. 그렇게 정단을 떠나보내고 새로이 맞은 보컬이 바로 정동하다. 정동하는 어린 나이에 부활에 합류했음에도 역대 보컬들의 짧은 활동 기간과 다르게 10집부터 13집까지 메인 보컬로 자리를 지킨다. 특히 생각이나 사랑이란 건 등 정동아만의 스타일에 맞게 작곡된 부활의 명곡이 인기를 얻었다. 2013년 정동아는 부활을 탈퇴하여 솔로 가수로 독립하였으나 한 인터뷰를 계기로 김태원과 오해가 생겨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이로 인해 김태원은 약 10년을 함께한 정동아의 결혼식에도 가지 않을 만큼 화가 났었으나 추후 끝이 아름답지 못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후회한다. 다시 한번 박완규. 2011년 김태원은 베이시스트 서재혁의 제안에 따라 부활의 새로운 비상을 알리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그 첫 번째로 1월 17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싱글 비밀이 발표되었는데 5집 보컬 박완규가 함께하였으며 발매와 동시에 당시 경쟁곡이었던 아이유의 좋은 날과 현빈의 그 남자를 꺾고 음원 차트 1위를 한다. 박완규는 5집 탈퇴 이후 몸도 마음도 엄청나게 망가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박완규를 김태원이 찾아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인 셈이다. 2013년 정동아가 부활을 탈퇴하고 김동명이 그 자리를 이었으나 2019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결국 박완규는 돌고 돌아 다시 한번 정식 부활의 정규 보컬 자리에 영입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김태원과 부활과 함께하게 된다. 열정과 고집 사이. 김태원은 멤버들은 물론 보컬을 엄청나게 고생시키기로 유명한 디렉터이다. 박완규의 증언에 따르면 롤리나인 녹음 당시 첫 소절인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한 문장을 녹음하는 데만 2주가 걸렸다고 한다. 또한 새벽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노래해보라 라는 등의 시적인 주문을 하며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넘어가지 않아 보컬 입장에선 정말이지 미칠 것 같다고 한다. 역대 보컬들이 녹음 작업만 거치면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하는 말이 괜한 농담이 아니다. 박완규는 녹음실에서 귀신까지 볼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누리꾼들은 김태원을 거쳐간 다수의 보컬들이 저마다 김태원과 불화가 있었던 이유로 그의 음악적 고집과 리더로서의 자존심을 꼽는다.
예능인 김태원. 2008년 김태원은 부활의 드러머 최재민의 권유와 방송인 김구라의 추천으로 라디오스타에 출연한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녹화된 해당 회차에서 김태원은 4차원적인 성격과 생활상으로 본인의 숨겨왔던 예능감을 가감없이 보여줬고 단숨에 예능계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급부상한다. 이 출연 이후 이경규의 눈에 띄어 남자의 자격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예능인의 길을 걷게 된다. 2008년 예능계 최대의 발견 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으며 최정상의 인기를 구가했고 2009년에는 핫초코 밑대의 광고에 출연하여 혼자 왔니? 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후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부활이 침체기였기 때문에 김태원은 예능 출연을 부활의 마지막 돌파구로 여기고 김구라에게 예능 출연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2010년 12월에는 당시 슈퍼스타 K 질주에 대항해 MBC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의 심사위원이자 멘토로 출연했다.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항상 이제부터입니다. 음악은 발명이 아닌 발견이다. 자기 안에서 찾아내는 거다. 승패를 떠나서 그대는 이미 기적입니다. 등의 여러 명언을 남기며 국민 멘토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국민 할매 그리고 건강. 남자의 자격 출연 당시 상상 이상의 허약함과 특유의 장발이 조합되어 국민 할매라는 칭호로 불리운다. 그러나 신체적 허약함은 결코 컨셉이 아니었고 프로그램 촬영 당시 실제로 위암 초기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는다. 또한 간경화로 생명이 위독한 순간 김국진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가 또 한 차례 위기를 넘긴다. 그의 건강이 안 좋은 이유는 예전 대마초 흡연으로 인한 후유증 및 알코올 중독의 결과로 보이며 이 건강 또한 매우 좋지 않아 음식을 앞니로밖에 씹을 수 없다고도 한다. 또한 폐혈증을 앓으며 후각을 완전히 잃었고 청각, 미각 또한 손상되었으며 시력 또한 안 좋아졌다고 한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를 항시 착용하는 점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표절 논란. 김태원은 음악에 있어 대단한 완벽주의자다. 마음에 들 때까지 편곡을 하기로 유명하며 한 인터뷰에서 어떤 곡은 1204번을 수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태원은 표절을 결벽증 수준으로 싫어한다고 한다. 곡 작업이 시작되면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어떠한 음악이 아닌 음도 들리지 않게 은둔하며 스스로를 가둔다고 한다. 부활 초기에는 외딴 지역이나 무인도에서 작곡을 했다고 하며 엘리베이터 층 도착 소리에 자신이 영향을 받을까봐 엘리베이터도 안 탄다고 한다. 2022년 여름 음악인 유희열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가요계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때 MBC 100분 토론에서 김태원을 초대하여 표절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태원은 그분이 오랫동안 스타덤에 계셨고 그러다 보니 곡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을 것이다. 그걸 쉬지 않고 겪다 보니 그런 유혹에 빠질 확률이 많았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이번에 잘못하신 건 예전 곡들도 오르내리던데 병이라면 치료되기 전에 너무 방관을 해온 것이 아니냐 라고도 하였으며 이어 90년대 초에는 이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처럼 되어 있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를 대셨는데 그건 핑계도 되지 않는다 라고 소신있게 유희열을 비판했다. 또한 이전 유희열의 스케치북 출연 당시 어떤 음악을 주로 듣느냐는 유희열의 질문에 김태원은 작곡가로서 영향을 받는 게 싫어 스스로 음악을 틀어서 듣지는 않는다 라고 답한 것 또한 이번 사태와 맞물려 다시금 조명을 받는다. 유희열이 엔리오 모리코네의 원곡을 편곡하여 마치 자신의 곡인 양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부활 2집에 수록된 엔리오 모리코네 작곡의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OST에 김태원 편곡 또한 주목을 받는데 김태원이 자신의 스타일로 커버한 곡으로 앨범의 편곡이라고 정확히 기재하였다. 그의 역작 네버엔딩 스토리 시작이 피아노 반주로 시작되는데 이 반주는 김태원의 딸이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인 디즈니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에서 나온 노래인 Someday My Prince Will Come의 멜로디를 차용했다고 직접 밝힌 점 또한 다시금 회자되며 자신의 음악에 누구보다 떳떳한 작곡가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의 지미 핸드릭스. 혹자는 김태원을 대한민국 서정락의 전설이라 평하고 혹자는 고집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괴짜 음악인으로 평한다. 또한 기타 연주자로서 김태원을 대한민국 3대 기타리스트로 꼽는 사람도 많다. 실제로도 친한 사이인 방송인 김구라는 그를 대한민국의 지미 핸드릭스라고 평했다. 이렇듯 여러 수식어와 별명, 가진 소문들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김태원, 그는 음악과 기타를 너무도 사랑한 진정한 뮤지션이라는 것이다.